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로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급감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가 끝을 모르고 오릅니다.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를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주령이 내린 밀락수변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곳의 밤모습과 주변 상인, 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올여름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급감하면서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늦여름 폭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휴가가 몰린 7월 말과 8월 초, 이른 장마와 태풍 등 날씨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 해수욕장인 해운대와 광안리 그리고 송도.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이곳을 찾은 피서객은 1,183만 6천 명.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 명가량 감소했습니다. 해운대는 650만 명으로 57만 명이, 송도는 197만 명으로 무려 14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부산은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해수욕장은 폐장 분위기입니다. 피서객이 줄며 주변 상권의 매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7, 8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10% 정도 투숙객들 수가 많이들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7월 초에 저희가 장마 기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이 길었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해수욕을 찾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이른 태풍 등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와 해외 여행 증가도 한몫했다는 분석입니다.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는 휴가철이라든지 그러면 플레이팅 걸릴 정도로 조금 기다려주시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한가하게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리 해수욕장은 335만 명이 다녀가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설 드론쇼와 해양 레포츠 등 다양한 문화공연 체험 이벤트가 국내 특히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신선식품은 물론 전기요금과 택시비가 오른 데 이어 이제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릅니다. 물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습니다. 인상된 요금은 10월 6일 새벽 4시부터 적용됩니다.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결제 시 1,200원에서 1,550원으로 350원 오릅니다. 도시철도는 300원 인상되지만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먼저 150원을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은 내년 5월 3일에 추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지난 1일부터 지역 화폐인 동백전으로 월 4만 5천 원 이상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할 경우 초과분 월 최대 4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만이 그러니까 시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요금 무료나 청소년 요금 동결, 그다음 동백패스 이런 제도를 사실 그 요금 그 인상을 검토하면서 이런 그 인센티브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런 제도를 같이 도입하게 됐고요. 이게 어떤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가지고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수송 문남들을 높이면은 그 결국은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부산시는 환승 할인제와 모임 혜택의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지난해 대중교통 운영 적자만 7,098억 원으로 재정 적자가 가중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버스가 대당 운송료가 82만 원인데
5만 5천 원 이하 노선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주영답형 버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연계적으로 단계적으로 2026년까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 월급 빼곤 다 오른다는 말, 요즘 정말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의 발마저 움직이기 어려워진 현실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영구의 대표적 관광지 중 한 곳인 밀락수변공원은 지난 7월부터 음주가 금지됐습니다. 벌써 2달여가 다 돼가고 있는데요.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관광객과 주민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문화인데 수변공원에 옛날에 참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손님들을 만나면 수변공원에 한번 오는 게 꿈인데 이 좋은 문화 지역 상권을 사도 구청장이 어떤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죠. 요즘 이제 술을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 별로 안 오고 주위가 좀 많이 썰렁하고 이런 게 좀 분위기가 좋은 안 나요. 작년에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7월 달부터 음주가 금지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사람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음주를 다시 허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금주하게 된 이유는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쓰레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닐까요? 이 봐보이소 옛날보다는 많이 한적해지고 좋잖아요. 공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뭐 이렇게 목욕탕도 아닌 것이 막 완전히 좀 그랬었거든요. 좋은 쪽으로는 당연히 아무래도 쓰레기 같은 것도 정리 잘 돼 있고 그 전에 왔을 때는 쓰레기 같은 게 엄청 이제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위생적으로는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서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 측에서는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은 느낌. 매출은 전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고 제일 중요한 건 유동인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없고 포장하시는 분들은 아예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조용해지고 깨끗해서 좋다라고는 하시지만 여기 와서 직접 오셔서 드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걱정해 주세요. 손님이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전세 보증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매물로 나온 수도권의 한 빌라. 집주인에게 대신 매매를 진행해 주겠다고 접근해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신용불량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해당 부동산 명의를 넘기며 전세금 반환 의무를 떠넘깁니다. 이른바 동시진행에 의한 깡통 전세 수법. 대부분 부동산 시세에 어두운 20대에서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떼인 전세 보증금만 122억 원에 달합니다. 그 당시에 집을 볼 때 원안에
집값이 높을 때여서 봤던 집에 비해서 이제 시세가 높지는 않았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근저당도 다 말소되고 서류가 너무 깨끗했으니까. 한편 경찰은 허위 전세 계약서와 재직 증명서를 이용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57억 원 상당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남성 등 일당 65명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미분양 또는 깡통 아파트를 물색해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임차인을 구해 전세 대출 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지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경찰은 다양한 수법의 전세 사기가 이어지는 만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계약할 전세 집의 전세 시세가 적당한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 먼저 확인할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실사를 해서. 경찰은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 1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모집객 2명을 구속했습니다. P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5시 반쯤 동구 초량동의 한 도로에서 미국 국적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 2명을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700m를 운전하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으며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만에 울산에서 이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대중교통 혁신 정책 가운데 하나인 동백패스가 이달부터 시행됐는데요. 교통요금 환급으로 서민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이달부터 시행한 동백패스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로 요약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월 45,000원 이상 사용하면 초과 이용금을 환불해 주는 게 골자입니다. 최대 45,000원을 동백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부산시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이후 대중교통 이용 승객의 증가가 더디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동백패스를 도입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였습니다. 부산연구원은 동백패스 시행 후 대중교통 이용자가 20만 명 이상 증가하고 485억 원이라는 연간 교통 수입과 환급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백패스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 발급이 어려운 시민이나 청소년의 경우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후불제 교통카드라고 하면 결국에는 사실 사용한 이후에 본인의 신용으로 이제 결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사실 그 정책에 대해 있어도 소외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 전산상의 문제로 특정 은행에서 발급된 동백전 카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 전산 시스템 개발을 위한 추가 재정 확보가 필수인데 사전 분석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여기에 부산시가 올 하반기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부산시가 야심차게 내놓은 부산형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교통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 만큼 좀 더 세심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교육과정, 학사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부일 외국어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특수목적고인 외고에서 자율형 사립학교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자사고로의 변화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학생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해 28년째 운영 중인 부일외고입니다. 지난 17일 부일외고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자율형 사립고 지정 동의를 받았습니다. 외고의 자사고 전환은 용인외고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인문계열 진학만 가능한 외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공, 자연, 의학계열 진학까지 가능하도록 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는 2025년 시행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취지가 외고와는 상충되기 때문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공통 과목을 수강해 본 뒤 적성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듣는 방식인데 외고의 경우 교육과정 30% 이상이 외국어에 치중돼 있어 수업 선택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두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진학을 시키고 있다. 해외 6개국 자매 교류를 하고 있는데 자연 이공 학생들도 문과 계열, 즉 교류와 관계되는 부분도 훨씬 특화된 부일외고는 내년 입학생부터 자사고 체제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년당 입학 정원은 남녀 240명, 한 학급당 30명가량으로 35명 수준인 수도권 자사고보다는 적습니다. 학교 측은 자연계열 수업이 적었던 만큼 수학과 과학 위주의 교사 채용을 이어가고 과학실 등 관련 교실 확충에도 집중합니다. 교육청은 동부상권인 해운대고에 이어 서부상권에 두 번째 자사고가 들어서면 부산 동서교육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뿐 아니라 인근 경남권 학생의 진학까지 이끌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서부 상권의 여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자사고도 없고 부산에 이제 인재들이 타 시도로 조금 유출이 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 재능과 끼를 살려주면 우수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많은 지원, 많은 이렇게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자사고가 이공계열 중심인 상황에서 외고 태생의 자율형 사립고가 부산의 명문 자사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달 부산 진구의 한 밀면집에서 100명이 넘는 손님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됐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점과 본점 누구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A씨의 가족은 부산 진구의 한 배달 전문 밀면 가게에서 음식을 시켜 먹은 뒤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들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사람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역학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3일까지 나흘간 밀면을 주문한 243명 중 131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조사 결과 밀면과 계란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가 검출됐습니다. 부산 진구는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권고를 내렸고 업주는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업체의 대처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최초로 해당 음식점에 피해를 호소했던 피해자는 가족들의 증상을 리뷰로 남겼는데 업주가 되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답글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고하고 끝내겠다고 리뷰도 남겼습니다. 그 아래 사장님이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본점의 무책임한 대처도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 음식점 상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총 8개의 지점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기장군 본점에 전화를 내 문의했더니 본점의 점주는 부산 진구의 점포가 상호와 간판을 도용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본점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데요? 예, 전혀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이게 뭐 디자인 특허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보건소 측에서도 100여 명의 식중독 환자 발생은 이례적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피해자들은 그 누구에게도 올바른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부산 지역 신설법인 현황을 보면 신설법인 수는 2,31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21개 대비 30.4%나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8년 전인 2015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이 57.3%, 건설 관련업 37% 각각 감소했으며 해외여행 재개 등으로 여행 알선업 등 서비스업 법인 신설은 23.2%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북구는 오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구민을 대상으로 2023년 온라인 창업학교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창업학교는 창업 아이템 선정과 마케팅 기법, 창업 지원금 안내 등으로 교육이 구성되며
구포역 앞 청년센터 감동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31일까지 북구청 일자리 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비상입니다. 인천시와 도매시장, 소상공인연합회가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수원시에 시각장애인 특수학교가 세워질 전망입니다.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2027년 3월에 문을 여는 게 목표입니다. 장마철 이후 고온이 지속되면서 홍명나방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아산 지역에서는 인주와 선장 등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완주 삼내역에 ITX 새마을호가 정차합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완주군은 추가로 KTX도 정차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남구 용호사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7일 용호사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갖고 손수 만든 삼계탕을 관내 어려운 이웃 40세대에 전달했습니다. 서구 남부민 이동 톤즈 행복마을 운영위원회는 지난 18일 톤즈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눔 수업을 개강하고 행복마을 회원과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천연 수제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22년 5월 30일부터 23년 5월 29일까지 국회 의정활동을 12개 분야의 관련 자료를 엄정히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김영찬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지난 21일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어촌 바다 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챌린지 형태의 캠페인이며 캠페인에 참여할 다음 주자로는 박병률 강서구의회 의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